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음, 이번 편에서는 그 정치 관련 뉴스 몇 가지 하고, 정치 관련 뉴스 몇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뉴스 몇 가지 하고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소식은요,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그 김남국 변호사는 뭐 사실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 그 이동영 씨 이작가 방송에 많이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 뭐냐 그 쓰리 연고전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데 많이 나왔었는데, 그 방송들에 처음 나올 때부터 사실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뭐 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정치평론을 한다고 나와가지고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 또 하스 무슨 근데 그 극렬 지지자가 너무 좋아서 지지한다기보단 빤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정치해야지라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도 본인 입으로 나중에 정치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으니까요. 불과 2년 전부터.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방송에 나오고, 하지만 이제 그의 분석, 소위 말해서 정치 문제에 대한 실견이나 분석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명색이 변호사인데 분석하는 거 보면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애처럼 분석을 하고 다녔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양반이 그 전주의 샬레시오 고등학교인가 나와가지고 중앙대 행정학과 들어가서 그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전남대학교 로스쿨을 나옵니다.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떨어진다 질적으로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국에는 큰 사고를 쳤네요. 예. 뭐 나중에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이제 11시 밤 11시 40분인데 40분 전에 이제 11시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2월 18일 11시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그 김남국 변호사 카드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2월 18일 11시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한국경제신문의 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김남국 변호사 카드를 포기한 것으로 한국경제는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일단은 강서갑 출마를 포기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뭐 정치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대충 눈치를 까셨겠죠. 비례로 돌리거나 비례 저 후순위로 돌리거나 아니면 지역구 출마를 안 시키는 걸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진중권 씨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2차 조국 대전이 시작됐다. 김남국이 대국민 선전 보고를 했다. 뭐 이런 지금 이미지가 돼버리니까 김남국이 나오게 되면 또 김남국이 출마를 하게 되면 조국 대 반조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박혀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에서. 이렇기 때문에 얘는 아예 빼버려야겠다. 이런 판단을 지도부에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웃. 뭐 당장 이제 대놓고 말은 안 하겠죠. 하지만 그 너무 노골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된 거죠. 반면에 이제 김영민 변호사는 아가리 다물고 있는 상황인데 김영민 변호사도 그래 무사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김영민 변호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그 윤석열 씨의 어떤 그 별장 성접대 뉘앙스의 어떤 그 한겨레 신문의 저격 기사 관련해 가지고 그 배후에 이 김영민 변호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배우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이왕철 민정수석이랑 김영민 변호사하고 뭐 이런 몇몇 분들 이름을 말을 했었는데, 그 검찰의 이제 과거사 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윤중천 씨 관련 인터뷰라든지 이런 조사를 할 때 그 위원으로 김영민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조국 씨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조국이 법무장관 되고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일 때 김용민 변호사는 조국이 직접 설립한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이제 일원으로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양반은 조국하고 굉장히 그 엮여 있는 사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제가 왜 또 그 배우로 김용민 변호사를 의심하냐면은 저 전날 한겨레 기사가 나오고 나서 그 분위기가
싸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한겨레가 있다는 기사를 내냐. 그럼 바로 이제 검찰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바로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가 이건 아니다 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주진우 기자도 나와서 이건 아니다. 무슨 이상한 짜집기한 저기 윤준천 씨하고 녹취 파일까지 들려주면서 이건 아닌 거죠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여기 뜬금없이 김영민 변호사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가 그때 진상조사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거기 그 하호영 씨의 뒤에서 이 작당을 이 모의를 한 걸로 강력하게 추정이 되는 김어준이나 주진우나 김영민 이 세 사람이 발을 빼기 위해서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그 다음날 바로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서 발을 빼고 나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 보면 이제 재발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변호사 저 새끼가 배우일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얘는 지금 지는 조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딴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정의는 이루어지고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김남국이처럼 김영민 변호사도 정치 생명이 그렇게 길진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얘기는 뉴스 소개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프닝마다 좀 징징거린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는 징징거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뉴스는 이제 2020년 2월 18일 저녁 6시 45분에 나온 뉴스입니다. 국민일보 뉴스고요. 조국 대전 내부 싸움 민주당 거세지는 여당 심판론. 야당과 경쟁 않고 언론, 검찰과 대립 중인 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오만한 여당 심판론이 거세지고 있다. 물론 이제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계통의 언론이고 약간은 이제 정부 여당의 민주당의 비판적이긴 합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들으시면 될 텐데 어차피 팩트하고 평가는 여러분들 정도 되면 이제 다 분리해서 들을 수 있을 테니까. 총선이 5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민주당은 야당과의 경쟁에 집중하기보다 연일 검찰, 언론과 싸우는 등 불필요한 전선을 만들고 있다. 서울 강서갑 지역구를 두고 제2의 조국 대전까지 벌어지면서 이러다 진다는 당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서 후보를 추가 공모하면서 당의 조국 이슈가 드리워졌고요. 조국 백서 필진으로 조 전 장관을 적극 옹호해온 김남국 변호사가 도전장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김남국 변호사는 최초의 서초동 집회를 주도했던 개국본, 개싸움 운동 국민운동본부가 하여튼 그게 있는데 거기 전담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금태섭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 없다. 민주당을 위해서 막아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국 수호 이슈가 되는 선거를 치르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일이 아니다. 자칫하면 유권자에게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태섭 의원의 발언에 김남국 변호사는 반발을 했고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 선언을 하려던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페이스북 글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선거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는 사람은 없다며 금 의원이 조국 수호의 위기감과 논란을 키우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외쳐놓고서는 그러면서 청년의 도전을 막는 정당일수록 미래가 없다.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기회를 달라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나이를 38살이나 처먹으신 분이 청년 운운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요. 아무튼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고발했다가 취소한 사태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뒤늦게 민심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한 초선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애초에 고발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뚝이 터졌는데 지도부가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며 이제 수도권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관련 이슈도 총선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 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 영남권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총선 돌발 변수를 묻는 질문에 추미애 장관이라고 답했습니다. 추 장관이 21일 주재할 예정인 전국 검사장 회의를 두고도 민주당 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왜 그런 행사를 여느냐는 불만의 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분위기를 반전하지 못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참패한다. 임 교수를 고발키로 한 공보 라인을 교체하고 추 장관을 향해서도 당에서 강하게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평가를 말씀드리면 이 기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추미애 씨 같은 경우도 불필요하게 자꾸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10시부터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같이 점심 먹고 하기로 했다가 지금 대폭 축소해가지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6시부터 같이 밥 먹는 걸로 만찬하는 걸로 이제 바꿨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길게 하다 보면 반드시 안전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길게 하다 보면 이제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뭐든지 길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흥이 길면, 그러니까 잔치가 길면 끝이 안 좋다. 반드시 끝에 멱살 잡고 이렇게 되거든요. 잔치를 하든 뭐 상가집에서 뭘 하든 간에 행사를 하든. 근데 이제 하루 종일 하게 되면 그 불만이 가득 찬 검사장들이 왜냐면 지금 오후 2시부터 아까 6시까지 한 4시간 하게 되면 모든 검사장들이 한 20명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관이 뭐 이렇게 처음에 말을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한 20분씩만 얘기해도 금방 4시간 다 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길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아침에 할 얘기 다 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번 털어보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검사장들 안에는 이게 좌천돼서 간 사람들 많거든요. 지금 추미애 씨한테 좋은 소리 안 나오겠죠. 심지어 일반 평검사들은 이거 저기 생중계해라 유튜브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아니고 저기 내부망으로 생중계를 해달라 또는 회의록을 다 공개해라 뭔 얘기 오갔는지. 그래서 검사장들의 소신 발언이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검사장들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 또는 민주당의 어떤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민주당 지지율만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제가 오늘 좀 전에 제보를 받았는데 트위터로 제보를 받았는데 이건 뭐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는 뭐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사실 이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오죽했으면 이런 제보를 저한테 하셨겠습니까? 그 뭐라고 제보하시냐 하면 그 제보자의 이제 친한 친구와 그의 친한 친구 근황을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의 친한 친구란 제보자의 친구의 친구이신 분은 이제 청와대에서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 모두 근무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행정관이나 뭐 비서관쯤으로 근무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이제 저한테 알려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측근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동급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워하거나 예를 들어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처럼 좀 어른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노무현 시절에 같이 측근으로 일했던 사이로 대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무시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서관일 때 이 사람도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또는 같은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고 이런저런 편한 얘기를 좀 편하게 한다. 조심하지 않는다. 그냥 갖출 수 있는 정도의 예의만 갖춘다는 겁니다. 일반 학교에서 교수들이 학과장 대하듯이 또는 이제 학교 총장 대하듯이. 왜냐면 같은 교수였다가 총장이 되면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그냥 지가 뭐 총장이면 총장이지 이렇게 되니까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무슨 말이냐면 그 대통령이 어떤 그 겪게 되는 지지율의 하락이나 또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대통령한테 누가 되겠지? 이런 거에 대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다가 60명이나 튀어나오죠. 대통령 버리고 나오는 거죠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문재인 대통령 영조론하고 비슷한 내용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제보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내부에서 이제 측근들은 조국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단적으로 또라이 새끼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 사실 그렇죠. 누가 봐도 대통령한테까지 와서 거짓말 띡띡 했던 새끼니까 또라이 새끼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고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심하겠죠. 예. 그러면서도 지금 벌써 이 어떻게 보면요, 조국 사태가 지금 8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벌써 몇 개월입니까? 이게 한 6개월, 그렇지? 6개월쯤 되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임기, 전체 대통령 임기에 지금 10분의 1을 잘라 먹었습니다. 조국이 10분의 1을 잘라 먹은 거예요. 그리고 치명적인 어떤 충격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에. 그런데도 아직까지 조국 빤다고,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조국 지키자 이딴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하시는 겁니다. 문바 여러분. 뭐 이 방송 듣지도 않으시겠지만. 아무튼 계속 보도를 이어가면요. 뭐 김남국이 잘려나간 거야말로 이제 잘려나간 걸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김남국 변호사에 대해서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그 자질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한 2년 전부터, 한 2년인가 3년 전부터 이제 그 팟빵 이런데 이제 그 팟캐스트에 이동영 작가의 어떤 방송, 각종 팟캐스트 방송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나올 때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 사람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야, 뭐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새끼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한심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지가 청년이라고, 차라리 김남국이를 시키느니 지금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있는 저기 김광진이, 예, 김광진이한테 차라리 공천을 한번 더 주세요. 전 사실 뭐 뭐니 해도 김광진 같은 사람은 그나마 뭐 누구 편 들든 간에 김광진은 적어도 사리 분별은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니면 저 오창석이한테 주든가. 김남국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16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수사와 소추는 한 덩어리다 라고 해서 이제 추 장관의 어떤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념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부산지검, 부산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하는 사람이, 다시 말해 검사죠, 검사가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당시 법원이 조서재판에서 공판 중심주의로 전환을 선언했음에도 검찰은 이 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어느 면으로 보나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고, 소추가 기소입니다.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하지 않으면 공소유지를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관하고 직접 소통을 했던 검사가 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고 재판까지 맡는 게 맞다는 거죠.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 결정하는 게 맞다, 이 얘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찰개혁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16일 윤 총장이 수사 기소 분리 방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런 발언 자체가 추 장관의 제안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총장은 평소에도 그 검사의 배틀필드는 조사실이 아니라 법정이다라고도 했고, 법정이 집무실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키맨은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라라고도 말해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공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수사 조서로 다 만들어 가지고 재판에 넘긴 다음에 그 공소 유지하는 검사가 그냥 그것만 읽어 내려가고 증거 몇 개 제시하고 이래서 그 판사가 그것만 보고 재판하는
마치 그 서류만 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재판을 하지 말고 법정에서 중요한 증언도 듣고 중요한 증거도 제시하고 이런 재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 수사 기소의 판단 주체 분리에 대해서 추 장관에 대한 이제 그렇죠. 실제 이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2017년 이후 검찰에서는 이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 과정에도 참여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법원이 조서 재판에서 공판 중심주의로 재판 시스템을 바꾼 데 따른 변화입니다. 이게 조서 재판에서 공판 중심주의로 재판 그 시스템을 바꿨다는 게 어떤 걸 말하냐면요. 예전에는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래도가 아니고 예전에는 그 재판을 받으러 가면 말입니다. 판사가 졸라 서류만 읽어봅니다. 그리고 검사도 서류에 있는 내용만 얘기하고요. 변호사도 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 앞에 서서 벌벌 떨고 있는 피의자는 그러니까 피고는 판사한테 뭐 한마디 할 시간도 없습니다. 얘기해봤자 별로 그렇게 큰 의미도 없고 예를 들어 미국의 법정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변호사가 나와서 막 뛰어난 언변으로 얘기를 하고 검사가 나와서 언변으로 얘기하고 피고도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이런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재판은. 물론 큰 재판은 그런 게 좀 있지만 대부분의 재판은 그냥 서류만 보고 할 얘기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왜냐면 판사도 바쁘고 일이 많으니까.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검찰이 만들어 놓은 서류에 거의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반박을 해도 검찰 주장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되는 거죠. 왜냐면 죄진놈이 반박하는 거랑 이거 수사한 공무원이 이런 얘기하는 거랑 판사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아무리 이걸 공정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더라도 검사는 같은 이제 법조인이고 또 범인은 그냥 범인이니까. 그래서 이런 재판이 문제가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조서만 보고 하는 재판에서 공판 중심주의, 그러니까 직접 판사가 그 피고인한테 뭐 할 얘기는 더 없는지 또는 증인을 추가해가지고 싶다 그러면 증인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제 검찰이 만든 공판 조서 같은 것도 기소장 같은 경우도 이제 충분히 꼼꼼히 뜯어봐서 이제 뭐 모순되는 게 있으면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지적을 하는 거죠. 이걸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과거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검찰의 조서를 던져버려라라고 일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라고 꾸며 올려 보낸 거 이걸 100% 믿지 말고 판사가 직접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물어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윤석열 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 강력한 어떤 선언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법원의 재판 운영 시스템을 따라가야 한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법치주의자고 원칙주의자라면 당연히 이게 맞는 거니까요. 예전에 어떤 그 재판 관행은 좀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상식이죠. 원래 보수라든지 또는 뭐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법치주의자이고 원칙주의자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 제기에 그렇다. 뭐 피고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조서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 조서라는 게 사실 검사가 강압적으로 썼을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의 조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먼저 만들어져서 올라오고 그걸 바탕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경찰이 조서 꾸밀 때 어떤 강압적인 진술을 받거나 뭔가 뭐 심리적으로 압박을 한다거나 또 그 피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을 배제한다거나 이래버리면 왜곡된 결과가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이제 억울한 피해자가 생깁니다. 이걸 이제 일본에서는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권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윤석열 총장도 거기에 동의해서 그래 왔다는 겁니다. 아무튼 추미애 씨는 괜히 엉뚱한 얘기 했다가 또 한번 까이게 생겼고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다르크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추미애 때문에 잘못하면 선거 망할 수도 있다 라는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 팽배해진다는 겁니다. 2월 14일에 나온 기사인데 추다르크 리스크에 중도층 떠날까 출마자들 소갈이라고 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노골적 대립이 계속되면서 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소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총선 현장에서는 중도층 이탈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도 하고요. 사실 이걸 일단 기사 소개해드리고 제가 평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민주당 김혜영 최고위원은 2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에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추 장관이 추진하는 개혁 방안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설 연휴 전에 검찰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서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에 대한 공소장 비공개 방침, 기소전담 검사 신설 방침 등을 단행하며 연일 검찰과 대립을 하고 있죠. 검찰과의 대결로 청와대 관련 의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를 상기시킬수록 여론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씨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검찰하고. 당내에서는 추 장관과 검찰의 끊임없는 대결은 중도층 이탈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 또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수도권이나 영남 등 경합지역 후보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싹쓸이 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수도권 후보자는 조국 사태 이후 검찰 인사에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언쟁이 붙으면 여당 지지자들이 당당하게 대응하기 좀 힘든 것 같다. 선거라는 게 말빨인데 이런 거에 밀리면 못 이긴다 라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까 김남국 씨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TV토론 같은 게 또 있고 뭐 지역 유세, 공개 유세 같은 게 있을 텐데 여기에서 민주당 후보자가 올라왔을 때 자한당 후보자나 또는 이제 제3당 후보자가 그 사람한테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하게 되면 묻게 되면 이 민주당 후보자는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조국 나쁜 놈이라고 해야 될 가능성이 마음은 조국 나쁜 놈이라고 해야 되는데 조국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지표가 날아갈 텐데 그렇다고 조국 착한 놈이라고 하면 표는 더 날아가겠죠. 게다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소가 됐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당연히 나쁜 놈 아닙니까? 난 지금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그래밖에 안 보이는데 민주당 후보 아무개 씨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범죄자를 둔둔하시는 분이 어떻게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러면은 솔직히 마땅히 답할 만한 말이 없어집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요. 이런 경합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안철수 씨가 이제 국민의당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4파전 구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그 국민의당이 어느 만큼의 이제 그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확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번 내지 4번을 받을 것 같고 지금 통합미래당인가 뭐시가 있죠. 그 다음에 그렇죠. 저기 지금 민주당도 그 부속 정당을 하나 만들 거, 비례 정당을 하나 만들 것 같고 비례민주당. 그다음에 미래한국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이제 비례 정당이 또 하나 있죠. 이렇게 되면 1, 2, 3, 4, 5 안에 이제 무게감이 좀 있는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정당이 다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자한당 혼자 싹쓸이하기도 힘들지만 민주당도 싹쓸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당하고 비슷한 또는 부동층 등이 선택을 할 만한 게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자중질환을 일으킬수록 민주당에 표줄 사람들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말고도 표줄 데는 많으니까. 당연히 그 정당들이 다 어느 정도 지명도 있는 사람들을 후보로 올릴 테고 이렇게 되면 상황은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진짜 40석이다. 240석이 아니라 민주당이 예전에 꿈꿨던 240석이 아니라 40석이 될 수도 있다. 또는 호남에서 한 석도 못 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선거에서 호남에서 2석 건졌거든요. 다시 호남계 정당이 뭉쳐가지고 민주당 각성해라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면 뭔 자신이 있다고 지금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 씨가 눈에 지금 핏발이 있어서 저러고 있는데 결코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적정 분열까지 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하는 건데요. 이 추미애 씨의 이런 우려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미애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아까 이제 그 김남국 변호사가 뭐 나원에 만에 이런 얘기 했을 때 김남국을 이제 금태섭 지역구에 출마시켜가지고 제2의 조국 대전 운운하는 어떤 어떤 그런 용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문제다라는 문제라고 청와대에서조차 민주당의 지도부에 저건 좀 아니라고 이제 아닌 것 같다라고 자제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청와대는 조국 얘기가 나오는 것도 싫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자꾸 싸움이 확대되는 것도 싫다는 겁니다. 자꾸 조국 얘기가 나오고 뭐 선거 개입 수사 관련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검찰이 협조를 좀 해야 검찰이 기소를 갖다가 적당하게 할 텐데 추미애가 저런 식으로 자꾸 검사들을 자극하게 되면 결국 추미애 인기는 올라갈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어떤 그 풍선 효과로 돌 맞는 거는 청와대 아니냐, 검찰이 결국 청와대에 도끼질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추미애는 과연 누구 편이냐, 문재인 대통령 편드는 거냐, 지금 법무장관이라는 거냐, 아니면 자기 정치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청와대 보좌진들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존경하지 않고 그냥 동료, 나랑 동급, 운이 좋아서 대통령 된 사람 또는 바지 사장, 이렇게만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추미애는, 정치 경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더 긴 추미애 씨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문재인은 문재인이고 나는 내 정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다음 회차에 소개해드릴 기사에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있긴 한데, 추미애 씨는 지금 대통령급의 의전을 누리고 있는 장관입니다. 파워는 대통령급이에요. 말 하나 하는 거 다 주목받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 뒤지다거리나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추미애 씨가 그만큼 욕도 많이 먹습니다만, 논란의 상대가 되고 검찰총장하고 대립 구도가 되고 욕먹고 이런 것들이 추미애 씨의 개인적인 지지도 또는 인지도 확보에는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작용, 그 욕은 전부 다 청와대가 들어먹게 돼 있죠. 이러니 청와대든 민주당이든 추미애 씨의 저 이기적인 행보에 대해서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신 들어와서 정리 좀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 정치하고 있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까 제가 본 기사에는 무슨 얘기까지 있었냐면, 민주당 내에서 자꾸 일이 이렇게 커지면 선거 전에 쇄신 차원에서라도 법무부 장관 교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교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치적인 부담을 다 짊어지고 추미애 씨한테 좀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추미애 씨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표를 쓸까요? 둘 다 아니죠. 둘 다 그럴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랬다가는 둘 다 역풍을 맞을 테니까.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미애 씨를 어떻게 내보내냐, 자유한국당이 지금 추미애 씨에 대해서 그 탄핵 해임 건의안을 올렸거든요. 이걸 국회에서 가결시켜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럼 추미애 씨 나가야 돼요.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탄핵될 수도 있습니다.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통령 입장에서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케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추미애가 자꾸 말을 안 들으면 민주당이 주도해서, 물론 자유한국당이 주도하고는 있지만 민주당도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이제 동의해 주는 걸로 해서 추미애 씨를 몰아낼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도 아마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미애 씨도 조심하셔야겠죠. 이번 회차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